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가정집. 주말이라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가족 모두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던 아빠가 뭔가에 홀린 듯 TV를 바라봅니다. 아빠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다름 아닌 홈쇼핑 채널, 한국 회사의 홍삼 영지대추.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산 홍삼의 특가 구성이라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홍삼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먹어본 회사 동료들 모두 효과가 좋다고 했거든요. 액상 파우치 3박스를 1+1으로 주는 데다 적립금까지 2배라는 말에 아빠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매진 임박! 글자가 화면에서 요란하게 깜빡이자 아빠는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딸에게 이내 소리치고 말았죠. 어서 주문하라고요. 이 광경은 요즘 인도네시아 중산층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홈쇼핑 사업이 성공하기에 용이한 환경은 아닙니다. 유통과 방송이 결합된 홈쇼핑 사업에 대한 현지의 규제는 동남아 국가일수록 그 장벽이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0년경 국내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한국 홈쇼핑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CJ 홈쇼핑을 비롯해 국내 홈쇼핑 대기업들이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에 진출했죠.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것도 잠시. 현대홈쇼핑은 높은 성장세를 기대했던 중국 시장에서 2016년 철수했고 몇몇 지사도 적자를 봤습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해외 사업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난 2010년 중국 시장에 진입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한 규제 드라이브와 손실로 결국 사업을 접었답니다. 게다가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물류가 열악해 배송이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도심을 제외한 지역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기에 일정 소득 이상의 도심 거주자만 주 고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또한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인데요. 이런 점에서 동남아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CJ 홈쇼핑의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은 약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매출이 높고 GS 홈쇼핑은 연간 1,000억 원의 상품이 해외 합작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 중 중소기업 상품이 80% 이상을 매출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기업들마저 두 손 두 발 든 동남아시아의 홈쇼핑 시장.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프라이팬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었고 방송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한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1위 홈쇼핑 업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레젤 홈쇼핑의 유국종 대표입니다. 11년간 홈쇼핑 업계에서 일했던 그는 현대홈쇼핑 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으로 2005년 9개월간 현지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홈쇼핑은 외국 법인의 지분 취득 제한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깨끗하게 포기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인도네시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5천만 명. 이 가운데 1억 5천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홈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최대 잠재 소비 인구는 5천만 명.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 그는 확신하고 아내 몰래 사표를 내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레젤 홈쇼핑 설립 초반 회사 인원은 30여 명. 돈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초기 몇 년간 어렵게 사업을 이끌다 2009년 뜻밖의 대박을 만납니다.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해피콜 양면 프라이팬이었습니다. 한화로 7만원 정도인 이 프라이팬의 가격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비싸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경제 수준으로 생각하면 매우 고가의 제품이죠. 가사도우미나 웨이터의 한 달 월급이 20만원 남짓이니 월급의 절반을 써야 살 수 있는 제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100만 개가 넘게 팔렸으니 그야말로 신기록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유국종 대표에게 성공 비결을 묻자 크게 2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로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서 길이가 5,100km에 이르고 섬이 1만 7천 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입니다. 당연히 물류가 유통사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젤 홈쇼핑은 전국의 물류센터는 50여 개를 구축해 물류센터가 있는 섬에는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도 나흘 안에 배송되게 노력하고 있죠.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테스트 방송을 해서 주문이 많다고 판단하면 각 지점에 물건을 뿌려 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은 이 회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열악한 도로 사정을 고려해 기동성 있는 오토바이를 배송 수단으로 선택했죠. 그야말로 한국식 물류와 현지 상황을 잘 조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한국식 방송 구성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홈쇼핑을 보면 단순히 제품 설명을 방송 시간 내내 하죠. 한국의 홈쇼핑은 매진 임박, 사은품, 오늘만 이 가격 등 소비자를 이끌어들일 수 있는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쇼호스트가 직접 체험하며 제품의 장점을 친근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레젤 홈쇼핑은 이런 한국의 방송 요소를 충실히 도입했습니다. 고객에게 이건 꼭 사야 해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죠. 또한 다른 홈쇼핑에서는 보기 힘든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위주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레젤 홈쇼핑의 취급 제품은 100여 종, 임직원은 이제 650명에 달합니다. 매출과 종업원 수, 채널 수, 물류센터 수 등 2위 업체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레젤 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은 상위층입니다. 객단가가 평균 10만원 내외일 정도로 높은데요. 이는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소득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로 보면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가 되면 홈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인도네시아도 10년 내에 그런 때가 온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레젤 홈쇼핑의 점유율은 75%에 달하는데요. 젊은 층의 쇼핑 방식이 모바일로 이동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홈쇼핑 사업에도 일찌감치 진출했습니다. 모두 현지 업계 최초였죠. 인도네시아로 오는 비행기에서 단절과 두려움보다는 새 출발과 희망을 생각했다며 희망이 레젤 홈쇼핑을 만든 비결이라고 말하는 유 대표. 그는 대기업도 포기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거미줄 물류망까지 구축해 물류 혁신까지 이뤘기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홈쇼핑 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는 한국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으나 해외 판매 채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유통 판로를 대신 연 것이죠. 특히 동남아 현지 홈쇼핑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GS 홈쇼핑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선발된 중소기업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홈쇼핑 채널에서 제품을 소개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홈쇼핑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 간 눈부신 동반 상생이 기대됩니다.